안녕하세요. 자, 학생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학부모님이신데, 이제 첫 번째로 저희 학부모님 특강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전공은 또 뭘 해야 될지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텐에서는 렉처 시리즈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이제 인터뷰하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분야랑 좀 다르다면, 그 분야에서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만약에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분야였다고 하면, 이제 정보를 잘 받고, 또 이제 좋은 정보를 받아서, 이제 진로 계획을 잘 이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졸업생이긴 한데, 도연 학생이라고 작년에 졸업한 학생이에요. 굉장히 우수하게 좋은 성적으로, NYU라는 학교에, 뉴욕 대학교, 프리덴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의 이제 아버님이기도 하시고, 예.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 윤도현 학생하고 지금 9학년 윤지원 학생의 아빠인 윤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조금,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네네. 질문을 드리면, 원래부터 아버님께서는 어렸을 때 꿈이 네. 이쪽, 이렇게 만화 쪽이나 이런 쪽이셨나요? 아니면 이제 꿈은 좀 달랐었나요? 직업적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만화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미래 진학을 목표로 이제 그림만 계속 그려왔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 미화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인생은 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는 화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만화가라는 건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 이제 마치 연예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만화가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또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TV에서 보는 만화가 선생님들만 보면서 자라가지고, 내가 저런 분들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 이제, 감히 이렇게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 좀 어려웠죠. 그래서, 화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집안 형편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미래 진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되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 뭐 할래? 라고 19살 때 물어보시길래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냥 저 만화 그릴래요? 라고 툭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가 못 된다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만화였기 때문에 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신문 같은 곳에 이제 네컷 만화 연재를 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교실 뒤에 칠판의 절반을 저한테 떼주셨거든요. 거기에다가 분필로 만화를 연재하라고. 그래서 전 미대를 준비하고 있긴 했었지만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만화나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가라는 꿈을 이제 19살 때 결정했을 때 갑자기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거구나. 나는 화가나 이런 게 아니라 만화가를 진짜 원했던 거구나라고 분명히 그때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만화 중에 IQ 점프라고 네네. 보면 이제 허영만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이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이제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허영만 선생님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20살 때 허영만 선생님 하신 문화생으로 들어갔죠. 제자로 들어가서 2년 반 정도 거기에서 만화를 배웠었죠. 네. 네. 그래서 뭐 허영만 선생님, 이현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네. IQ 점프나 이런 곳은 제가 이제 데뷔하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한 5번 정도 거절받은 그런 곳일 만큼 좀 들어가기도 어렵고, 거기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인기 있는 분들이 이미 이제 자리 잡은 아주 메이저한 플랫폼이었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림 네. 그리는 걸 되게 잘하셨고 네. 또 이제 미대를 생각하셨는데 어쨌든 우연한 계기로 이제 만화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또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이제 오셨는데 네. 네. 그랬을 때 이런 직업 선택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했던 거랑 다르게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한다든지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을 이제 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선택한 걸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지금 이제 성인이 되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런 어떤 진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1, 2등 하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교무실을 들락거리는 걸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미대를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걸 잘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재능이 워낙 편차가 크니까 다른 걸 할 엄두를 못 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진로나 이런 것들이 꽤 분명했던 사람인데 어째서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연이를 보니까 네. 작년에 도연이를 보니까 고루고루 잘하는 아이들은 그 중에서 돋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진로를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자기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걸 약간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걸 결정하기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더 반응하고 어떤 것에 더 흥분하는 사람인지를 아직은 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갖는 좀 표피적인 흥분이나 흥미로움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게 곧 나의 꿈이고 나의 갈 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한테는 대단한 미션이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저와 다른 어떤 도연이가 이제 그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봤을 때 하나 좀 저는 다행이라고 좋았던 점이라고 본다면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에세이를 쓰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도연이는 이제 겨우 19살짜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한번 써봤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었고 자기를 추동했던 좀 자기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동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민해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연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도연이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쭉 연보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양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매 해마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어떤 유치원을 다녔고 그 해 어떤 일들이 좀 우리가 떠올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쭉 나열을 해봤더니 되게 안정적으로 살았구나라고 우리 서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게 미국 학교에서는 꽤 이 학생의 어떤 스페셜한 어떤 부분을 또 원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한국 부모가 갖고 있는 이 아이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키워야지라는 부분과 미국 학교에서 바라고 있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진취적이었으면 또 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봉사했으면 하는 지점에서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아이는 자기 성적이나 진학을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온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들이 이제 도연이랑 같이 앉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걸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만약에 진짜 도연이가 빨리 이런 페스트나 이런 곳에 와서 어떤 학교 성적 외의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다른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진짜 행복하게 느끼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지 직업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자기가 직업은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꼭 전공이야 직업이야 자기 성적에 맞는 대로 좋은 직장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방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정말 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이 학교, 이 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부모된 입장에서도. 오히려 직업이라는 건 너가 할 수 있는 성적 대비 가장 베스트를 하고 너의 행복감은 너의 생활 태도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곧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제 평소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 아버님과 비슷한 사실 이야기를 또 아이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진짜 현장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더 좋은 거는 그래도 어떤 한 분야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이제 그 아이들을 좀 타겟해서 그 아이들이 아버님과 같은 그런 직장을 이제 갖거나 그런 이제 필드로 들어가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이제 도움이 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창작인데요. 일종의 창작인데 사실 이제 작가가 되어서 창작 일을 하다 보면은 흔히 생각할 때 창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화적인 소양도 깊을 것 같고 두루두루 여러 예술이나 이런 것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낼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작업밖에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문화의 소비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오히려 예술을 소비하는 분들보다 소양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근데 이걸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훈련, 습관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 작가가 된 이후에 회복하기라는 건 매우 힘들다. 그런 시간이 좀 적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흥미있게, 내 작품을 남들이, 독자들이 흥미있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처럼 창작자 자기 자신도 작업대를 떠나면 한 명의 좋은 독자가 돼야 되거든요. 혹은 좋은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소비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그리고 창작자를 흔히 좀 테크니션, 기술 쪽으로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잘 그리는 그림만 그리려고 하는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잘 그리는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의 사고 태도나 관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 그린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을 똑같이 묘사하는 게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이것을 내 식대로 나의 개성이 포함되게끔 그리는 게 프로가 됐을 때는 그게 잘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만이 프로의 세계에서 필요한 재능이 아니거든요. 네. 나의 터치가 들어간, 나의 개성이 들어간 터치여야 다른 작가들에게 내가 대체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려면 제 개성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가 프로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런 어떤 안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기를 수 있으려면 작가를 위한 교양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생물학이나 심리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가를 위한 물리학, 작가를 위한 역사, 작가를 위한 철학, 어떤 작가를 위한 미학, 작가를 위한 생물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흥미를 갖는 사람이 저는 재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고 싶은 욕망이 단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라고 하는 건
내가 창작을 하겠어, 만화를 그리겠어라고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개성이 없어져요. 다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개성이 있고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려면 나는 이 역사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같이 어떤 물리학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난 이걸 이용해서 나는 내 누군가를 들어가서 만나고 싶어. 내가 후회되는 어떤 것,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난 그때 이불팍했던 그 일들을 안 할 텐데 되돌리고 싶은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흔히 우리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걸 아주 진지한 언어로 영화에 담아낼 수 있는 건 그 감독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상대성 이론에 관한 그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직접 그 논문을 쓴 교수한테 찾아가서 스터디를 하고 그 인터스텔라 블루레이나 이런 것들 뒤에 이제 제작 노트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영화 감독 이전에 훌륭한 교양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를 자꾸 기능공으로, 물론 기능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낮춰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울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능이라는 것보다 더 밑에 있는 지점에서 울림이 있어야 이 표피에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테크니컬한 어떤 부분들이 같이 공명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테크닉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창작자에게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테크닉을 아주 훌륭하게 좋게 활용을 해야 될 밑바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일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꼭 자기의 좋은 재능을 올릴 수 있는 내면을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예.